자, 2022년 일반전형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5점 문제를 오늘 해설할게요. 자, 항상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는 먼저 논제, 쉽게 말해서 물어보는 것을 먼저 물어보면 된다는,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제시면 가나다에 대한 노동에 대한 견해인데 그것을 목적과 결과의 측면에서 비교하시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표가 딱 그려져야 돼. 노동, 제시문 가번, 나번, 다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목적, 목적은 왜 노동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노동에서 얻은 결과, 그래 노동에서 그 얻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지. 자,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도표라 그럴까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딱 형성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제시문 가나다에서 나타난 노동에 대한 관점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보면은 제시문 가번의 그런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글이에요. 유토피아 지가 쓴 글 아니지. 누가 토마스 모 유토피아라는 글을 누가 해설해낸 글 책 내용이구만. 자, 이 유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노동에 종사한다. 노동에. 뭐 때문에 노동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봤을 때는. 자, 어쨌든 그와 같은 노동을 통해서 근데 이 사회에는 소유물이라는 것이 없네. 그래서 노동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전혀 부족하지가 없어.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지극히 안락한 생활을 갖다가 보장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생산적 노동은 뭐 때문에 하는 건가? 그에 이와 같은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 보여. 노동에서 결과는 안락한 생활인 거고 그리고 그 노동은 즉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 그와 같은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봐 보면은 그리고 재심은 나보는 바보자 보면은 근데 이 사회는 사실은 소유물 자체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불평등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보여. 나보는 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 이 사회, 우리 이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 반대다요. 공산주의 사회구나. 이 공산주의 사회는 칼 막스가 고타강령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간다 그래. 네, 우리의 필요한 만큼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한다라고 봐. 자, 토마스 모어가 그런 유토피아 사회가 요거 약간 비슷해 보인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만큼 하고 그리고 그만큼에 있어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일을 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 자, 제시문 가의 유토피아는 칼막스가 고타강령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노동에서 결과물을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같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제시문 나보는 사회는 지금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자본주의 사회도 제시문 나보는 글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 규율 사회, 그 여기 있다요. 성과 사회. 그래, 자본주의 또 보면은 우리 뭐라 그러더라? 초기 자본주의가 있고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자본주의를 갖다가 레이트 캐피탈리즘, 뭐 후기 자본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초기를 산업사회라고 그러고 지금에 있어서의 자본주의를 갖다가 정보사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지. 근데 이건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만 자본주의 사회 구분하면 규율과 성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예, 여기서 규율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정성이네. 특징이 부정성이라 하지 마 이런 거. 응?
규율 사회는 쉽게 말해서 노동의 근데 이건 글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왜 하냐고 노동에 있어서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노동을 왜 하냐고 누군가 시켜서 노동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예요. 그리고 이 규율 사회는 근데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래. 근데 지금의 성과 사회는 이 같은 부정성에서 벗어나. 그래서 어떻게든 성과 사회는 긍정성이에요. 규율 사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must not 이렇게 할까? 하지 마 이렇게 되어줄까?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 can do spirit을 넣어줬다 그럴까?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사회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증진이요. 자, 자본가는 자기에 있어서의 지배 전략이랄까, 노동에 대한 통제의 전략이랄까, 노동에 대한 통제의 전략이 과거에 있어서는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금지, 규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냐. 아침에 9시에 와서 오후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도 하루 5번만 끼대가. 뭐 이런다든지. 또 어떻게 되어지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데 그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시간을 엄수할 것. 이런 형태로 규제하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생산성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요. 규율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통제의 방식이 디스플레인, 쉽게 말해서 규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 그거 아니지.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can do spirit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사람들은 비절하고 일만 차해. 무엇을 위해서 왜 일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노동에 있어서 통제의 방식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성을 갖다가 강화시켜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치듯이 저 일을 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성과사회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줬으니까 노동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성과사회에서 그 결과는 우리는 우울증, 소진증후군,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하는 자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것만을 가져오게 되어져. 그치? 근데 이런 것 같아.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체벌도 많이 했어. 두들기기도 많이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지 말란 것이 입에가 붙어있었던 시절인 거.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갖다 하지 마 자식들아 머리카락을 뭐 몇 센치 이상 기르면 안 되고 여자애들은 치마가 무릎을 덮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 근데 그런 때도 우리는 틱 증후군이나 아스파거 증후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병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어.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학교가 학생들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규제하지는 않아. 근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니?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분위기라 그럴까?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어떤 쳇바퀴라 그럴까? 학습에 있어서 가중화. 그 같은 쳇바퀴 속에 자신을 돌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 우울증으로서 틱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뭐 이런 것이지 않을까? 어른들에 있어서는 번아웃 신드롬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자 우리 제시먼 나버너스의 노동은 왜 하냐고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우울증이나 소진 증후군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만을 얻을 뿐인 거야 보면은. 제시먼 다버는 봐보자. 제시먼 다버는 막스 베버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스피릿은 되게 친하다는 거야. 우리 이걸 갖다가 좀 폼나게 표현하면은 selective affinity 이렇게도 표현하던 어떤 사람 선택적 친화력이라고. 둘이 되게 친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서로 간에 프렌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졌냐고.
원래 프로테스탄트 이전에 있어서의 유태교 윤리, 쉽게 말해서 기독교에 있어서 윤리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신교지, 구교, 유태교. 유대교 윤리에 있어서는 인간에서 노동은 원죄예요, 원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와이프지 이브가 뱀의 꼬임에 거쳐서 선악과를 따쳐먹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대한 벌로서 아담은 노동이라고 하는 벌을 받음. 이브는 출산이란 벌을 받는다 그러지 않지. 유태교에 있어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쉽게 말해서 원죄에 대한 처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그 죄를 열심히 반성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오게 되어지면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게 좀 촌스러워 보이잖아. 벌 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노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의 은총, 신에게 애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개신교에 오게 되어지면 노동을 통해서 자기에서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의 은총을 받는 거라고. 우리 신에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에게 애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신에게 예쁨을 받기 위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지. 나는 이만큼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어떻게 더 많은 뭐라 그럴까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겠지만은 자 어쨌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내 사람들에게 개인에서는 부를 만들어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것이 제시몬 다번인가.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그냥 원래 제시몬 가번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 다음에 나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인가. 그 다번은 알고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서구 사람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을 테니까. 자,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목적과 결과 측면에서 비교를 해. 다 여기 나와 있다. 노동은 뭐 때문에 하냐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데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거고 노동의 목적은 시민에서 기본적인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니 자기에 있어서의 할 수 있는 것만큼 일을 하라는 거지. 이걸 칼 막스가 고타 강령이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해 가지고 가라고. 어쨌든 토마스 모 유토피아에 이야기한 것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나 봐. 자, 제시몬 나번에 있어서는 규율 사회든 성과 사회든 간에 자본에서 목표는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즉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니? 성과 사회에서만 이야기해보자. 우울증, 소진증후군 같은 비영리적 현상만을 안게 되어져. 요 근래 쉽게 말해서 어린애들도 신경 증후군 뭐 이런 거 많이 안다 그러지 않지. 그 선생님은 옛날에는 들어본 적도 없어. 틱 신드롬 막 이런 거, 아스퍼거 막 이런 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시달리는 애 한 번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다번에서는 그래 신의 소명이요. 신의 소명. 신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성스러운 거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삶으로서 신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부를 만들어내고 또 한편은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져 대강 이런 스타일로 해서의 노동의 목적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 두 번째는 제시몬 제시몬 나보는 내용이 뭐였더라? 성과사회 답은 쉽게 말해서 베버가 이야기한 거.
이걸 가지고 재심은 나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앞에 비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통점 노동에서 목적과 결과라고 하는 이 공통 기준을 놓고 재심은 가나 다가 어떠한 차이가 보여주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 됐어. 그래서 차이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에 있어서 재심은 나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좀 한번 생각해봐. 재심은 나에 나타난 상황이 바로 뭔지. 재심은 나에 나타난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심은 나와 다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라 그럴까. 재심은 나, 그 다음에 다본에서 핵심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서 나에 나타난 상황은 어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재심은 나에 나타난 상황은 뭔가? 재심은 나에 나타난 상황은 AI 기술, 즉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쉽게 말해서 생산 과정 속에 들어옴으로써 일자리의 소멸, 그래 제레미 레프킨이 그런 책도 썼다 그랬지. End of labor, 노동이 끝났어 이렇게. 노동에서 종말이라는 책도 누가 제레미 레프킨이 쓴 것처럼 지금에서 정보기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일자리의 축소를 가져와. 그래 원래 젊은 청년에서 실업 문제가 왜 심각하냐고 다른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술이 생산 과정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지금에서의 실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노동 없는 사회에서 나에 나타난 상황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인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권태와 무기력이라는 이 두 개의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응?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재심은 나에서 성과사회라고 이야기해보자. 이 성과사회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성의 증진을 위해서 생산성의 증진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 번아웃 신드롬에 시달린다 그랬지. 근데 언뜻 딱 생각해보자. 이제 생산성의 증진은 인간에서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술에 의해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번아웃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가 있네. 번아웃 신드롬에서 벗어나서 개인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평가해 줄 수도 있어 보이겠다 이거. 그래 우리 재심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생산성의 증진이 이제 노동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저와 같은 노동에 시달려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번아웃 신드롬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개인의 삶의 질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될까?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술이 우리의 생산 현장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삶이 자동으로 높아지더냐고.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재심은 나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보여. 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번아웃 신드롬에서 벗어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되어지니 대응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의 주머니에 돈만 잔뜩 챙기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니 쉽게 말해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회에 있어서의 주변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 근래 이런 애들 갖다 뭐라고 그래? 잉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에 있어서 재심은 나에 나타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번아웃 신드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어지겠냐고.
우리의 사회 구조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합의를 갖다 이루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기술은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주머니에 돈만 불려줄 뿐이지 우리는 그 알량한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쉽게 말해서 사회적 잉여, 주변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또 제시문 다의 내용은 이건 막스 베버지. 막스 베버는 뭐라고 이야기해서 자 여기 봐보자. 신의 소명을 실현하는 거예요, 노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쁨을 받아야 돼, 은총을. 뭘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근데 이놈은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니? 노동을 통해서 신의 소명을 실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노동을 누가 해? 기술이 하네. 아니, 기술이 다 하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지니? 신에게 잘 보일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네. 신의 소명과 그에 대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져. 사람들 좀 우울해질 것 같다, 여기는 것처럼. 권태와 무기력 이런 거. 자, 이제 노동에서 주어져 있는 신의 소명을 실현하고 신에게 있어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기술이 가지고 있고 나는 그애로부터 배제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장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답원에서는. 우리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 고등학생들은 사회문화 시간에 MLT 리게임에 있어서의 자살론? 이런 거 공부하면 그런 거 하나 이야기하지 않지. 아노미라고, 아노미.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사회. 칼 막스는 그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지 않지. 변화하는 사회 하부 구조. 우리 그걸 갖다가 기술 문화라고도 이야기하더만. 5번. 그리고 칼 막스는 슈퍼스트럭처라고 그래. 상부 구조 그런데 이거 비기술 문화. 이야기해 볼까? 항상 변화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에 있는 슈퍼스트럭처란 비기술 문화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 비기술 문화에 이치하고 있는 우리에서 가치관, 관념, 도덕 규범 이런 거 쉽게 빨리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밑에는 변화되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있어. 우리 이걸 사회학에서는 뭐라 그래? 사회문화 시간에 5, 9번이 cultural lag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문화 지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에밀 듀레이크는 이걸 갖다가 아노미 이렇게 이야기해. 변화되지 못한 거라고. 틀림없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어지면 노동은 신의 소명을 실현하고 신의 은총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술사회가 되어지면서 그 같은 노동을 이제 기술이 대체하게 되어지면 인간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되어지겠어? 무기력해질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는 일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무기력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히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사회적 규범을 갖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우리 그걸 갖다가 뭐라고? 에밀 듀리게임 안놈이 또 5, 9번 컬처럴 렉이라고 했지. 문화 지체라고. 그래서 답원은 그와 같은 형태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 제시문 나 기술 노동이 없는 사회로 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에 봉착하냐고 권태와 무기력에 빠짐으로써 아놈이나 컬처럴 렉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봐보자. 제시문 가를 활용해서 제시문 나의 기억의 성과사회 니은의 근대사회 노동 없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시고 이렇게 하네. 인류에 있어서의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여기에는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 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에 있어서의 할 수 있는 것만큼 일을 하고 자기에 있어서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가져가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심은 나의 기억에 성과사회와 근대사회와 노동 없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그러면 평가라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었니?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비판해야 돼. 비판. 기억의 성과사회는 어떻게 비판해야 되고 니은에서 근대사회는 어떻게 비판하고 디귿의 노동 없는 사회는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 그래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핵심 키워드가 딱 집어져야 돼. 교수 눈에. 자, 귀찮게 예상답안 보자.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성과사회와 근대사회와 노동 없는 사회를 갖다가 이제 비교해보자. 성과사회는 쉽게 말해서 착취와 피착취자가 존재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노동자는 스스로를 수진할 때까지 노동을 해. 이러한 노동은 지가 누가 시켜서 하는지도 몰라. 문제는 그런다는 거. 지금에서 우리 성과사회에서 사람들은 디제라고 쳐 일을 하는데 이게 착각이요. 이 성과는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를 위해서인가? 쉽게 말해서 자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좀 허무해 보이지? 어쨌든 유토피아 사회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보면은 자기에서 안락한 삶인 거예요. 근데 성과사회에서는 지는 어떻게 되어져? 스스로를 소진할 때까지 번아웃 신드롬에 시달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이 자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안 그렇지. 자본에 있어서의 무의식적 통제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유에 의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그들을 갖다 어떻게 되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사회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의 자동 인형이 돼서 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과사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 궁극적으로 자신을 소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의 착각이었던 거라고. 자본에 있어서의 통제의 전략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 놀아났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니은에 있어서 근대사회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자. 이건 노동을 통한 소유, 즉 부의 축적을 정당해줘. 왜? 더 많은 부를 벌어들이면 벌어들일 쓰고 어떻게 되어지니? 하나님한테 예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니? 디젤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하나님한테 예쁨을 사기 위한 노동을 처할 거 아니냐. 당연히 비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에서의 빈부격차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인생에서 목표가 하나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일만 처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니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가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빈부에서 불평등,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비판을 할 수 있는 측면의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노동 없는 사회.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을 통해서 얻었던 삶의 규칙성을 상실한 채 권태나 무기력에 그래. 노동이 없는 사회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전에 노동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삶에서 규칙을 획득해냈었다고.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권태나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여.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을까? 뭔가 좀 약간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 자, 유토피아의 토마스 모 입장에서 노동 없는 사회. 어쨌든 사람은 생산적 노동을 해야 돼, 어떤 때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 있어서 안락한 삶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노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 삶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권태나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맞아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 2022년 일반전형 인문계열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에 관한 시험 문제를 하나 더 풀면서 보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가장 모범적인 시험 문제가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예요.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 가나다,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제시는 나분 봐보자. 가을나이를 말했지. 왜 나분부터 해설하냐고. 나분이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글이어서 그래. 노동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이 카라일의 글이. 우리 일반적으로 노동은 사회학에서는 노동사회학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산업사회학에서 다룬다 그러던가. 경제학에서는 레이버 이코노믹스라 해서 노동경제학에서 다루지. 자, 이거를 봐보자. 할 일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할 일, 내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노동이랄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그럴까. 어쨌든 내 자신에서 의미가 있는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 액티비티, 활동에서 오는 거예요. 요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누가 한 이야기냐고. 쉽게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제1장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로서의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이 그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한 우리에 있어서 액티비티, 활동으로서의 부호출을 이야기하고 있던. 이걸 살짝 칼날이 바꾼 거. 할 일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 첫째 봐보자. 공장의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고. 우리 노동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한번 봐봐. 노동은 어떻게 시작했지? 이 제시문 나번에 그래서 공장의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왜 서 있어? 좋아서? 아니지. 우리말로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으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는데 요 근래 애들이 포도청이 뭔지 알겠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강제예요. 강요. 먹고 살려고. 그거 보고 먹고 사니즘이라 그런다 그러지 않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일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노동은 바로 이와 같은 강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물이 되어서 있네. 우리는 일을 할 때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요.
기계의 핸들을 움직이고 있을 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독창성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게 들어오는 거 없지.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 이전에 있어서의 노동을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나에서 사물로서 기기로서 일을 할 뿐이에요. 컨베어 벨트에 타고 오는 뭐라 그럴까 자동차에 끊임없이 기계와 같이 나사를 갖다가 조립하는 그게 뭔 인간이겠어? 사물이겠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물로서 그리고 잘 하나 안 하나 그건 누군가에서 통제하에서 이루어져. 노동의 시작은 자유의지가 아닌 우리에 있어서 주어진 어떤 하나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노동은 자율적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료적 시스템화에서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가장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에서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해 볼까. 일이 끝났어. 전이나 후나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어.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어떠한 기쁨도 느끼지 못해. 노동에서 결과물이 나에 있어서 하나의 에일리언이 된다 그랬지. 외계인이 된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내 것이 아닌 것. 우린 그걸 갖다가 외계인이라 그러나? 아니지. 엘리네이션 이렇게 소외 이렇게 해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주인으로서 노동이 아니지. 하나 객체화되어진 사물로서 노동이고 그 결과물 자체도 내 자신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소외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자, 이게 칼 막스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칼 막스는 이와 같은 노동을 부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토피아 사회에서 그려낸 것처럼 그와 같은 노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노동의 결과물을 갖다가 완벽하게 내 자신의 것으로 전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동이 되어지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인간은. 어쨌든 그러면 우리 분석에 있어서 틀을 딱 생각하자. 노동은 어떻게 시작하고 그리고 노동은 왜 하며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노동에서 결과물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었던가. 자, 이와 같은 우리는 분석에서의 기준점을 재심은 나에서 얻었어. 이걸 가지고 이제 가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생각해봐.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 나번이 되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거의 틀에 맞춰서 재심은 가본에서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신도 인간도 싫어해. 신하고 인간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다. 신의 예쁨을 받고 우리 인간들에게 대접받고 정말 실업자야. 그러면 아니지. 인간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또 신이 우리에게 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보여요. 역사는. 그리고 일은 또 어떻게 한다고? 일을 사랑하되 시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할 의장가 그려. 때에 따라서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강제해서 하겠니? 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그 다음에 김을 매줘야 할 때 매줘야 되고 가을에 쉽게 말해서 수확을 해야 할 때는 수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때에서 노동은 자기 주도, 자율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의 너의 곡간들은 철저히 식량으로 가득 차고 부자 돼. 이렇게. 부자만 되니? 또 알고 보면 신들에게도 또 사랑도 잔뜩 받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어지니? 대우도 받고 뭐 그런 거겠지. 어쨌든. 자, 어쨌든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제시문 가본에서는
신에 있어서의 소명, 은총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어쨌든 신으로부터 신이 좋아하고 또 인간들에 있어서도 대우받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는 부자 되는 거. 자, 시몬 나본에서는 봐봐라. 이거 백날 일해봤자 노동에서 결과물이 나에게 소외되어진 결과만을 가져올 때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되어지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되어져? 쉽게 말해서 생산력이라 그럴까? 노동력을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것만큼은 준다 그러지 않지.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든 부자 되기는 힘들어. 셀러리맨에서 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 자, 어쨌든 저심은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대한 시각의 차이 봐보자. 방금 이야기했다. 이게 저심은 나번. 사회적 강제에서 이루어지고 통제와 규제로서의 노동 그리고 노동에서의 결과물로부터 소외. 그 사람이 맨날 이야기했어. 파키스탄의 아디다스 공장에서 일하는 꼬마애를 갖다 맨날 이야기 드렸어. 파키스탄의 아디다스 공장에서 일하는 꼬마는 나이가 7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지가 좋아서 하는 노동의 의지가 있겠어, 그 애가. 그 다음에 노동 과정 속에서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작업 반장에 있어서의 규율, 그 다음에 감시하에서 일해. 응? 그러지 않대? 미셸 푸코스 대표적인 책이 있지 않대? Surveillance and Punishment.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과정을 가는 거야. 사람들은 감시받고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않게 되지만 그에 따른 퍼니스먼트, 처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노동에서 결과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소외되어지고 배제되어져.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정, 제시문 나본에서 노동과정이라고 이야기했지. 자, 가본에서는 이거 꼭 가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 일반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근대인들의 사고요. 아까는 신과 유대교의 신과 베버가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쉽게 말해서 신교의 신의 이야기야. 근데 근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무신론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헤겔, 막스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갖다가 뭐라고 보았냐면 자기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어.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일을 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꿈, 그리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간혹가다 우리 것들 내가 누구냐고 먹는 것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완성으로서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 그러면 자 일한 결과로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거라. 당연히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이었으니까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노동을 하게 되죠. 누가 시켜서 하냐? 자기 주도지. 그래서 우리도 공부도 어떻게 되어지냐? 엄마가 시키는 거 말고 지스로 잘하고 자기 주도 학습 맨날 이야기하지 않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에서 노동의 결과물을 완벽하게 내 자신의 것으로 가져. appropriation 영어로는 이렇게 써. 조언이라고 이야기하다. 응? 이게 근대에서의 헤겔과 막스에 있어 노동의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아까 칼라일의 글처럼 강제로 감시하에 결과물로부터 소외 이렇게 되어지는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노동 과정에서 내 자신을 완성시키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노동의 결과물을 완벽하게 내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그런 노동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 열심히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한번 봐볼게. 폴 라파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폴 라파르그가 누구냐고? 칼 막스 딸 중에 애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 남편이요. 폴 라파르그는 칼 막스의 사이예요. 자기의 장애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한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거라고 노동에 대해서 창가를 한 사람이라고. 근데 칼 막스 사인 폴 라파르그는 노동을 증오해. 그리고 게으름을 애천해. 아마 장인과 사회의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 장인은 노동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 것에 비해서 그 사회인 라파르그는 노동에 대한 증오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있어서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그런 페이퍼가 있다 그래.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미쳤대. 광기에 사로잡혔대. 그 광기가 뭐냐고. 노동에 대한 애착. 왜 노동을 그렇게 신성시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는 이 광기는 노동에 대한 사랑이며 노동에 대한 위험한 열정은 개인과 그 후손의 생명력을 말려버리는 지경까지 몰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노동 나쁜 거라는 거. 노동 나쁜 건데 우리 근대 사회에서 성직자, 아까 얘기했지 프로테스탄트 에식 이야기하는 켈빈 같은 사람, 경제학자, 노동과 지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담 스미스, 존 로크, 그 다음에 칼 막스 이런 사람들, 또 도덕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신 나간 생각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노동의 신성한 후광을 덧입혔대. 이 사람은 노동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온갖 종류의 정신적 타락을 가져오고 모든 생명체를 기용으로 만드는 거라고 본 거야. 노동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한 거. 갑자기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이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시골에 가서 보면 그래. 시골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보면은 오랫동안 농사일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고 쭈뚝거리거나 허리가 굽어져 있거나 그래. 근데 그걸 보게 되어지면 라파르가 이야기한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를 디폼한다 그러면 기형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신체는 파괴되어지고 또 한편으로 노동은 온갖 종류의 정신적 타락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그럼 노동은 왜 정신적 타락을 일으킬까? 노동은 왜 정신적 타락을 일으키냐고. 노동에 있어서의 본질이 한편으로 보면 이펙티브니스에 있어. 효율성. 아니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의 인간의 정신은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러지 않겠어?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전부 다 돈으로밖에 안 보여. 이거 생산적이지 않네? 이거 효율적이지 않네?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라파르가 봤을 때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고가 이펙티브, 효율적이고 프로덕티브한 그와 같은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은 정신에서 타락과 그 다음에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신체를 갖다가 기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라파르그 견해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냐고 누구한테 왔겠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왔지. 라파르그는 쉽게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 있어서의 활동 중에서 레이버를 갖다가 하나에서 생존 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체,
들어와서 어떻게 되니? 우리의 신체를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이런 거로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몸뚱아리를 높게 봤겠냐? 우리 영혼을 높게 봤겠냐? 당연히 소울, 영혼을 최대 높게 봤겠지.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가 않은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하게 되어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서 육체를 디폼한다 그랬지.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노동은 누가 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슬레이브, 노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자유인으로서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레이버, 노동이라고 본 거예요. 왜? 노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절에 생산력이 얼마나 낮았겠어. 그 같은 가중한 노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신체는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걸 노예가 하시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라파르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라파르가 그렇게 가져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여. 왜 그러냐면 이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사고가 누구에게 그대로 내려가냐면 한나 아렌트에 내려가. 한나 아렌트한테. 한나 아렌트가 쓴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휴먼 컨디션이라고.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지. 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에서 주요한 액티비티, 활동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쪼갰어. 하나는 노동,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한 노동, 생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또 우리 개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워크라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은 political animal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대. 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해. 좋은 사회여야지만 우리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우리가 good person이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good society가 돼야 한다고.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political action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활동을 쪼개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누구 시켜야 돼? 슬레이브, 노예가 하고 우리 인간은 자유인으로서 시민은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한나 아렌트도 맞다고 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에 있어서 레이버는 그러면 슬레이브 시켜야 되겠냐? 아니겠지. 이제 슬레이브 대신에 누구 시켜야 돼? 아까 얘기했지. 인공지능을 장착한 테크놀로지에 시키면 돼. 미안하지만 이것이 없었을 땐 노예가 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슬레이브 대신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테크놀로지, 기술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거.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술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은 우리 개인에서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작업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 근데 지금의 문제는 레이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근대에서 노동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레저 이거래. 지금 우리에서 삶은 레이버와 레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근데 이 레저로서 삶은 어떻게 되어지니? 자기 주도적이요? 자율적이요? 아니지.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아드르노에서 대중문화 이론이나 배우나? 우리 일반적으로 레저라고 하는 시간 대중문화, 대중스포츠 이런 거에다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야. 근데 우리 거기에서 우리는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아니지. 또 다른 자본에서 산업이
만들어낸 그 무대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소비한다 그럴까?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그와 같은 일로만 가고 있을 뿐이라고 본 거지. 이게 주인으로서 삶이 아니라고 본 거야. 네이버 노동은 아까도 봤었지. 사물로서 우리는 노동을 해. 그러한 다음에 레저는 어떻게 되어지니? 흔히 말하는 컬처 인더스트리라고 할까? 컬처럴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문화 산업에서 자본가에 있어서의 또 하나에서 일반적인 대상으로서 레저만 추구하게 되어져. 주인으로서 삶은 아닌 거지. 자,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우리에서 삶은 레이버, 인공지능을 장착한 그 다음에 우리에서 삶은 워크, 폴리티컬 액션으로 가야 돼. 자, 이렇게 가야지만이 정치적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은 애가 안 나와. 예루살렘의 아이만도 맨날 나와. 논술과 면접 시험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되게 생경한 개념이 작업이라는 개념이. 이 작업이 뭔가를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다가 지금은 정년퇴직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송호근이라고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런 칼럼을 썼더라. 강원도 산골 마을에 어쩌고 하면서 자신의 직접 노동으로 구축한 세계는 아름답다.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 세계를 건조하고 강박증에 이리 엉켜도 자신의 감정을 자체에 관리했던 시대는 아름답다. 이렇게. 자, 이거 노동을 하긴 한다. 근데 이때에서 노동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레이버 노동하고 같냐? 아니요. 이건 자기 자신이 이 구축한 세계는 자기 자신이 부여한 세계예요. 자본가가 만들어놓은 장 위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한 것이 아니요. 나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만든 세계. 나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 자, 옛날에는 아빠가 어린애들을 위해서 연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팽이를 깎아주기도 했어. 그렇지? 요 근래는 어디 가서 사줘? 토이스토어? 안구점에 가서 애들 거 사주면 옛날에 아빠들은 다 깎아줬다. 옛날에 남편은 마누라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장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집 앞에 울타리로서 탱자나무를 치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서 노동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에 있어서의 연대, 우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그와 같은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그걸 갖다가 작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알겠지? 우리 인간 그런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의 연대 이런 것을 구축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활동을 우리는 최대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good society,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 이런 활동들이 자유인으로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너무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레이버, 노동만이 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인공지능을 장착한 뭐라 그럴까 기술에게 토스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1960년에 쓴 책이요. 60 몇 년인가 되게 옛날 책인데 아주 옛날에도 한나 아렌트는 우리 인간의 삶이 그와 같은 형태로 재편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고려대학교 2022년 오전 면접 시험 문제가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문제 풀이 및 그에 대한 강좌 해설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칠게. 들어가.